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소길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길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중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한해 주택 세대주의 전체 동의를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7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 분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임을 받은 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어느 범위까지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가축 분류 법령에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 1가구를 거주하는 지역을 거주 밀집 지역으로 보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일정 가구 이상이 모여 있어 사회 통념상 주거가 밀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축분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 안에 단 한 가구만 위치하고 있더라도 세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시킴으로써 축산농가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함은 물론 상위법인 가축분류법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 세대주 전체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가축사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가축사육 관리부서인 환경관리과로부터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제한지역 내 5호 미만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들의 전부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제한지역을 벗어나는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 정도에 따라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특히 일부 제한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이격거리를 벗어난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는 일부 제한지역 내부가 아닌 경계 밖의 민원을 사유로 본 개정 조례안을 부정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익산시는 전 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2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 환경 오염 및 악취 등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며 현행 조례의 일부 제한 지역 지정 범위가 상위법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제한 지역 기준 거리 내 1세대라도 있을 경우 축사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이 제한되었으나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6호를 신설하여 일부 제한 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가 5호 미만일 경우는 거주 세대의 전부 동의를 받을 경우 축사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조례에 일부 제한 지역의 축종별 거리와 거리 측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연역을 살펴보면 2009년 제141위 임시위에서 기존의 제한 지역에서 일부 제한 지역을 추가하여 일부 제한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 2012년 제164위 임시위에서 다시 100분의 80 이상 동의 시 축사 신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제한 지역 내 한 세대라도 거주할 경우 축사의 신축 등이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일부 제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를 구하여 축사의 신축 등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개발 규제가 완화되어 축산업 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환경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내용이 주민 생활 환경 보호와 사유 재산권 보호의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 갈등 여부도 고려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구는 일부 제한 지역의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을 보면 5가구 이상으로 정한 곳이 14개 자치단체 중 10개이고 주택 1가구로 정한 곳은 익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안 애구 결과 기한 내 의견은 없었으나 이후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하실 때 우리 의회 와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가축 사육에 대해서 좀 일부 아시지만은 익산에 이제 축산업 집단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행정적인 규제는 심해가지고 거기는 뭐 증개축 같은 경우를 거의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차원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축산업 자체가
익산의 한 산업의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련의 축산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익산시의 전체적인 그런 수입으로 발생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익산의 축산업이 익산 경제에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한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또한 물론 뭐 환경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과 감안해서 양쪽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뭐 지역구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구에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악취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근 10년 이상을 노력을 해서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2019년도일 거예요. 그때도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보건상임위에서는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우리 의회 사상 처음일 거예요. 경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계시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속 끌고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시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도 부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물론 그 축산 농가들의 뭐 고충도 알지만 이 부분 단지 이거 하나로 고쳤을 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골고루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뭐 일부분의 축산업 하시는 분의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에 대한 시비 아니 그 저 뭐 특혜 쪽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요. 축산업은 특수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축산업이 이제 그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익산시 전체 우후죽순으로 열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익산시에서도 뭐 이쪽 동산동과 춘포의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그쪽에는 도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제한 지역으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제한 지역에서는 절대 뭐 아무리 뭐 5 미만이라도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저쪽 뭐 용안 용동 뭐 그런 망성 성당 그쪽 주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그분들의 이제 하소연은 뭔군이 자기가 이제 축산을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논 필지가 한 필지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좀 축사를 좀 신축해서 하고 싶은데 500m 거리 제한인데 470m나 80m에서 농막이나 일부 뭐 고춧가루 그 가공 공장이든지 고구마 종순 생산업체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가정 농가가 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익산시에서는 그 신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분도 익산 시민의 한 분인데 뭐 470m나 500m나 먼 그 거리의 차이기 때문에 그 한두 집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분한테 가고 양해를 구하고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뭐 당연히 그쪽 지역구시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대화도 하셨고 많은 의견 청취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저희는 다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9년도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좋다 뭐 이 거리 제한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더라도 가장 먼저 중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 축산업자들의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악취 제거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농기센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그 자정 노력은 전혀 없이 이 거리 제한만 풀어달라는 것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담당과 농기센터에서 악취 제거를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 자정 노력이 더 많이 됐다면 뭐 냄새도 없어지고 분유도 많이 없어지고 한다면 저희도 뭐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축산업자들이 과연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반대 토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조남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뭐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는 도농 통합 도시입니다. 사실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 익산군의 면적이 과연 지금 현실에 축사를 졌을 때 거리 제한을 얼마큼 둘 것이며 얼마의 두수를 둘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렇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촌의 현실이 참 통합을 한 부분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 의원님들께서는 그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축사의 그 오해를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은 꼭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된다. 예? 이 통합원으로 너무 도시의 그 취중을 둬 가지고 규제의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좀 답답하고 제가 볼 때는 축사나 돈사나 개사 그다음에 거기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분뇨를 가지고 처리장, 예? 그죠? 그런 부분에 분뇨 처리장에 대한 민원과 적발, 그다음에 우리 돈사에서 무단 방류, 그다음 신고 건수, 그다음에 적발 행위에 대한 건수. 예? 이제 개사도 문제면 저는 개사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개사 같은 경우는 직접 농가가 그 맵제를 깔고 농가가 그 EM균을 잘 뿌리고 관리만 잘한다면 습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도 돼요. 축사는 더더욱 진짜 관리만 더 잘하면은 누워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단지 축사의 오명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단 방류입니다. 그다음에 그 분뇨 처리장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축사도 마찬가지로 관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지금 이게 내가구에서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거리 제한이 지금 500m입니다. 예전에 300m였죠? 네, 네. 자, 그럼 넓혔습니다. 사실 개인 그 사유의 재산이 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쉽게도 490m, 480m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200m에서 낸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 소를 키우고 뭐 하시는 분 5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농사를 아니 거기서 축사를 신규로 지더라도 5년을 더해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우리 익산 시민이죠.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480m 이러면 그럼 좀 아깝잖아요. 혹시 450m 기준에 허가 낼 부분이 면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면 지역이 혹시 이제 신규로 낼 그 허가 지역이 얼마나 되고 면적은 건폐율이나 그죠? 건폐율이나 그다음에 두수 그 정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또 오염 총량제까지도 있을 거면 그 기준 다 데이터 뽑아놨어요? 네,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데이터는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0% 정도로 거리 제한을 좀 유예를 했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450m 정도의 유예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전체 그 지도의 레이어를 좀 측정해 본 결과 거의 한 10%도 더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의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특히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모든 시설들이 다 있어가지고 현재로 봐도 10%에 대한 그런 유예를 두더라도 축사할 때는 거의 없다. 근데 극소수의 농가들이 그래도 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지금 뭐 익산시가 뭐 장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50m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데는 이제 산간 골짜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이격거리가 충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m라고 했는데 익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업시설이나 농막이나 그런 공장지대 같은 게 너무 산재돼 있어서 실제 축사는 그렇게 10% 이상 50m 정도로 더 좀 유예를 둔다고 하더라도 축사할 때는 마땅히 없다. 그런 곳이 정말로 뭐 10곳이 채 안 될 정도의 거리인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나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좀 뭐 이 조례와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으란가 모르겠지만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식품을 가공해서 산업을 하는 그러한 산업체인데 축산을 혐오시설로만 잡고 접근해서 악취고 혐오시설로만 접근하는 익산시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도 식품 가공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초기지를 갖다가 잘 육성하고 더 환경 개선을 시켜가지고 식품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는 익산시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충분히 지역에서 많이 공급해서 그걸 가공해서 식품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나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 사육 또한 식품 산업의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부해낸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거의 익산시가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축산업 인허가를 갖다가 환경 규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뭐 사실 이제 동지역에 봤을 때 우리 춘포의 왕지평야에 그때 막 허가가 좀 많이 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축사가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이 별표에 전부 제한지역으로 해서 춘포면 일대 네, 덕실이랑 지금 5개리를 좀 묶어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놓으면 돼요. 네, 네, 네. 만약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저 송원님께서 500m에서 거리의 10%면은 저희가 450m 이내만 할 수 있어요. 이상만. 네, 네. 그렇죠? 그 500m에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저기 4가구 이상에서 저 100%그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조례에 뭐 기준이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부정적인 너무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부분을 10% 이내에 좀 규정이라도 해서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려고 좀 전문위원 쪽에 이렇게 좀 그럼 만약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 면적이나 네. 그냥 두수나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나요? 만약 면적이나 이렇게 두수나 그 면적이나 투수는 그 축산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 내용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리 제한만 이제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또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뭐 축사를 허가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또 더 들어간다면은 축사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것이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뭐 집단 축사를 키웠을 경우에는 서로의 또 오염 구제역이나 이렇게 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축사 간의 이격거리를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예. 네, 그 축사 간의 이격거리도 특별하게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좀 뭐 그 바로 인접 지역에 그 가축 전염병에 의해서 조금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해둔 부분들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축사 간의 그 이적거리도 이 전부 제한 지역에 우리 지금 별표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주고 손을 대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옳다고 보고 그냥 들어서기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좀 우리 익산시 면 지역에 한해서 예? 뭐 서로 축사 간의 이적거리나 그다음에 뭐 면적이나 그다음에 두수나 이는 총량을 좀 이렇게 두는 부분들도 좀 있으면은 좀 좋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신규로 지금 아까 450m 이상에서 500m 부분 내가구 그 부분이 앞으로 허가 부분이 사실 농촌 제가 찾아봐도 저도 그냥 그 부지를 한번 찾아 농사를 한번 줘보려고 500m 컴퍼스점 1km예요. 1km에도 허가 낼 데가 없걸랑요. 근데 이 조례를 지금 의원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혹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은 신규 축사라가 들어선다면은 면적이나 그다음에 두수나 이는 뭐 주에 아까 그 축사 간의 그 이적거리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좀 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뭐 5호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500m의 이격거리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고요. 뭐 전부 제한 지역 외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5호 미만도 5호 미만 중에 1가구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또 안 되게 돼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5호 미만의 그 소규모 저 주택 시설에도 가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조례 규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제일 큰 것은 도농 통합한 뒤로 사실 환경 문제가 뭐 해동 환경이나 장전만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축사 농가의 피해가 좀 크다고 봐요. 보고 사실 그 축사 농가의 양성화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마무리 단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지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켜서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전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담당 과에 질의 몇 개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도 내셨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역구 말씀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신흥동에 있는 왕집평화의 주 영향권이 저희 동산동과 금강동이 사실 끼어 있고요. 네. 지금도 저도 종종 네. 악취 민원을 지금도 많이 받고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봤을 때 이쪽에서 오는 민원의 수가 혹시 뭐 감소 추세인지 아니면 평균 유지인지
지금 상태를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왕지평야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그 하절기예요. 115건이고요. 2020년에는 100건, 2023년 작년에는 132건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네. 왜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농가 수는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대로인데 더 이제 더 늘 저기가 없으니까. 네. 왜 근데 늘고 이제 있죠? 줄지 저희도 이제 단속을 하고 이제 그러지만 특히나 이제 이 민원이 거의 이제 하절기에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 이제 뭐 농가 수는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압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가 수가 8농가가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악취가 뭐 그대로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폭염도 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다른 해년보다 한 33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그 왕지평야에서 저희 말단부에 있는 그 농가에서부터도 지금 집중적으로 오는 데는 한 2km 이내까지도 거의 민원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500m뿐만이 아니라 사실 500m 거리 제한을 한 이유는 그 500m까지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사실 나긴 하는데 최소한의 거리를 최소한의 둔 겁니다. 거리 제한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 제한을 두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공감이 또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악취에 대한 게 요즘엔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라고 해도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찬반 그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간담회 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공이 아주 오랫동안 그 거기 있는 축사를 지금 저희가 없애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겨우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13년간.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와 또 이 조례 개정안이 약간은 상충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그 지금 우리 그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데이터를 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지금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거보다도 지금 2023년도가 130건요. 전에 뭐 100여 건 오다가 이제 130건으로 더 늘었는데 그 부분은 제 완공축산단지와는 좀 네. 좀 질의 뭔가 이렇게 내용이 일치 안 맞. 질의 내용이 다른 거고요. 충분히 아니 세- 저 네, 그 네. 부분만 지금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공은 지금 뭐 현업축사들이 거의 지금 현재 존치되는 게 한 하코마을까지 해가지고 한 7, 8가구 또 채 안 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축산 악취만 지금 여기에서 130건이 되는 게 다 축산 악취인가요? 축산 악취만 접수한 건입니다. 공단 악취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산업건설위에서 축산과가 이제 저희 산업건설이 있고 환경과는 이제 또 이쪽 보건 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산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는 적발만 합니다. 악취 민원 듣고 그러면은 그 환경을 개선해 줄 때는 축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너무나 그런 그 축산 악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축산과를 넘기든지 환경과를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축산은 그냥 그 축산농가의 지원 사업만 하지 악취가 나는지 환경 고발이 되는지 서로 간에 그 부서 간에 협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환경과는 그냥 적발만 하는 데 극한돼 있고 축산과는 그냥 뭐 사업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극한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심에 가까운 데에서 악취가 나면은
환경과에서는 축산과에 따라서 거기는 좀 시설 지원을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라고 그 축산과에다가 좀 그런 적발에 대한 그 보고를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익산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조직 통합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왕궁의 축산단지가 악취의 주범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걸 매입하고 없애는 그런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완료 단계에 들어서 뭐 녹색 정원 도시를 만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안의 발의 개정 내용하고 네네. 이 왕궁의 상황하고 제가 보기에 상충되는 것 같아서 아니 대략 전혀 의원이시니까, 상충은 아닙니다. 네. 전혀 상충은 한쪽은 지금 아니고요. 없애고 있고 한쪽은 아니, 그 거리제를 좀 없애는 완화시키는 부분에 거라서 대해서는 네. 왕궁 그 현업축사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호남 지역에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만금 수질 오염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돼 있지. 악취 쪽에서 익산에서는 사실은 악취를 없애려고 그 사업의 근본적으로 이 그 저기 왕궁 세계 농장에 현업축사 매입을 한 거라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새만금 오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전부터 지원이 없어가지고 배출 시설들이 너무 열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출 시설이 열악해갖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뉴워터도 건설해 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의 수질 오염원에 대한 쪽으로 접근이 됐지 악취는 좀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악취까지 일거양득으로 다 해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왕궁은 워낙 악취 문제가 늘 문제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네네. 거고요. 네. 의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네네.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네네. 네, 네, 조남성 의원님 아직 네. 추가 질의하고 간담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지금 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뭔가 잣대를 줬을 때 정말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농촌의 현장 직접 그 축사가 왜 132건의 부분이 왔을까? 직접 그 지역구라면 한번 가보셔서 냄새가 뭐 때문에 나는가를 현실화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132건에 대한 그 부분이 그냥 막상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왕지평야의 축사들을 현장을 가보니까 그 132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축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돈 삽니까? 개 삽니까? 저는 그거 아니면은 뭐 어디 왕궁에서 흘러오는가 부분인데 지금 저희의 전부 제한 지역은 춘포고 왕궁면에 뭐 하코마을 일대나 온수리 뭐 그 정착할 수 그 부분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정착마을 일대 이 모든 게 다 묶여져 있어요. 그잖아요. 묶여져 있고 지금 현재의 그 허가권은 사실 거기에 대한 적발이나 민원 오는 것은 우리 환경과가 아닌 것 같아요. 축산과가 아까 일원화를 하자는 얘기는 진짜 현실을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어떻게 그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지도 편달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 저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132 막연하게 132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132건에 대한 그 민원 자료 좀 주시면 여기서 한번 깔아주시죠. 네. 132건이 이제 왕지평야의 하절기에 이제 들어온 민원인데요. 이게 축사 때문에 나는 축사로, 거예요. 예, 축사 냄새로 신고한 건입니다. 모든 그리고 게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 축사 민원은 더 많고요. 왕지평야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것만 132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거기는 규제하고 다 묶었어요. 네. 묶었는데 거기는 허가가 안 돼요.
아, 안 나가요. 안 나가는. 네, 그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못 나가요. 그래도 계속 못 사육은 나가는-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나가는데 네. 그 관리를 네. 우리 축산과에서 악취가 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민원 해결해 주려면 무언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 뭐 단속 기관을 더 두든 아니면 EMQ를 더 가서 더 뿌려주든 뭔가 소독을 더 잘해주든. 그런데 여기 환경과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난 봐요. 축산과에서는 악취저 이게 감제를 이 지원을 부분은 하고요. 이게 만약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농 통합도시들은 축산과에 이걸 다 거리 제한이나 이 조례를 다 넘겨줘야 한다고 나는 봐요. 예? 괜히 여기서 환경과에도 다른 인원도 부족해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가축 가지고도 신경 쓴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 민원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좀 뭔가 우리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리다시피 혹시라도냐 우리 의원님들하고 뭐 이야기가 잘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차라도 한번 뭐 농가나 우리 뭐 농민들이나 아니면 환경 단체들이나 해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해야 된다고 난 봐요. 이 부분은. 네, 위원장님 저 한 30초만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지산지수 운동입니다. 내 지역에서 생산해서 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산지수를 많이 외치는데 우리는 국가식품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한 산업의 축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역의 내 자녀들의 어떠한 그런 안전한 먹거리 또한 우리가 축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걸 갖고자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적정한 식품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는 만큼 내 지역에서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공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네, 추가 질의 네, 해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들 뭐 의견도 잘 들었고 우리 발의하신 서길령 의원님 말씀도 잘 들어서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과연 뭐 그 축산업자들을 위한 우리 시민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정 발의가 되고 본회의 양수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반대 토론을 김태일 의원님이 하셨어요. 내 보건복지위원장인 제가 나가서 그거에 대한 또 반대 토론을 해서 반대 토론을 부결을 하자, 찬성을 하자 그걸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때 오셨던 축산업자들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김태일 의원님하고도 합의를 좀 봐라. 행정하고 합의를 봐서 우리 익산시에 맞는 익산시하고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어울려져서 같이 축산업하고 같이 가야지. 그때 당시에도 조례는 올라왔어요. 근데 행정하고 의견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퉜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경과에서 하는 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산업단지 냄새 나는 건 그럼 미래산업과에 다 넘겨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는 환경 쪽에서 다루는 게 맞고 아무리 축사에서 냄새 난다고 다 축산과로 넘기고 그럼 산업단지 악취나 이런 거는 그럼 미래산업과로 다 넘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로 고려를 좀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행정과 축산업과 잘 상생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마련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축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한 걸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이 먼저 축산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축산업에서는 우리 행정에게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이 좀 합치돼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네, 뭐 행정이 갈 방향은 행정의 리더가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네, 악취 나게 해서 나쁘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축산업이 마치 이제 환경 오염의 익산시 악취의 주범처럼 환경과에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지금 안타깝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악취의 주범이 축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산업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네.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환경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축사 악취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산업단지 악취는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더 좋겠다. 네, 네. 그런 잘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행정의 뭐 의견도 들었고 소길령 의원님도 충분히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제 대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 간담회 요청이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간담회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재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가페 정원은 2021년 3월 익산시 민간정원 제2호로 지정 개방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작년 2023년도에는 2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문자의 편익을 위한 방문자 센터 및 쉼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방문자 센터와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가페 정원 방문자 센터 및 쉼터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며 계약 기간은 채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연간 수지 분석 후 전액 시설 및 정원의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 아가페 정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와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0호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녹색도시 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위탁 동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아가페 정원의 방문객에 대하여 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문센터를 겸한 쉼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며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 동의 타당성입니다. 민간정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취소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3년으로 하였으며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육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근거해 위탁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정원, 방문자에 대한 안내 사무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쉼터의 경우 카페 운영으로 인한 비용 대비 수익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위탁 지원금 없이 자체 운영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민관 정원으로 등록된 아가페 정원이 2023년도 방문객 20만 명을 넘어섰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제를 추진할 정도로 활성화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원 등 4억 원을 들여 방문자 센터 및 쉼터를 조성한 바 방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 상출형 민간 위탁이므로 사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익금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협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익금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반드시 협약서상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그의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가페 정양원 흑의 음식점인 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아가페 정원이 지금 뭐 익산 넘어서 전라북도에 또 큰 휴양지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게 음식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뭐 별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하다못해 휴게 음식점에서는 음료수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단가 조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녹색 도시 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연말 정도에 그 저희들한테 그 총 수익에 대한 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그 그냥 감사를 하거나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연말까지 들어간 그 인건비 내지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관리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사용료도 그 연 240만 원 정도로 내지만은 그 분석했을 때 그 초과가 다 되는 수익 금액은 그 아가페 정원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그 협약서에다가 넣어서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 거기에 나는 수익금을 아가페 정원에 더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좋은 그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섣부른 판단이지만 혹시라도 그럴까봐 음료 가격이나 뭐 커피 가격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이 사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실까요?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안 봤는데요. 여기 원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원, 아가페 정원 쉼터. 예,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이고요.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그냥 공부상의 외부에서는 명칭으로 정원 쉼터, 쉼터 이렇게 되어 개념입니다. 있죠. 네. 그런데 이거 휴게 음식점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 쉼터 및 화장실 이렇게 표기를 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화장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했을 경우는 사실 그 저희들이 이제 고유의 이제 사무 업무지만은 네. 여기에 지금 건물에 딸린 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화장실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건비가 또 그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요것도 기관제분 하시는 것처럼요. 정부 옆에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예. 민간 위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위탁받은 업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구분을 좀 본다고 보면은 이제 왜 굳이 구분을 했을까 지금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 전북 특별자치도 4호 민간정원이고 익산시 민간정원 2호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민간정원의 공공성을 봤을 때 꼭 방문자들이 커피를 안 먹고도 또 화장실을 또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화장실까지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 좀 조건을 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공공성을 따지면 화장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카페에서 뭘 먹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 시설이나 그렇지 않나요? 설령 그냥 그 자영업자분들 가게에도 화장실은 그냥 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실 위탁을 할 때 이 공간에 대한 관리를 넣지 않으면 쉼터만 관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서 뭔가 그 갈등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싶은 거예요. 그럼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사전 뭐 내정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닐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안 지금 되고. 출입구만 지금 분리돼 있지 한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는 현장 가봤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정문 옆에 화장실이 또 예, 예. 하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것 갖고도 좀 부족한 상태고요. 네.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화장실을 보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명칭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네. 예.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아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넣을 때 이렇게 부속 건물까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예, 질의드렸던 예, 거고요. 그래도 민간 위탁인데 이 명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그 1년간은 운영을 해봐야 돼야 정확한 분석표가 나올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났을 경우는 이제 운영자 측에서 요구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최소 3년간을 그 계약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차후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그 사용료 관계를 좀 조정을 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어차피 네. 토지가 거기 예. 민간 큰 건물은 소유주이기 아니고 때문에 111평방미터 정도. 246만 8천 원 정도 사용료를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 적자의 폭을 메꾸지 못할 경우가 예측될 수도 있어서 예.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적자 나지 않고 수익을 잘 내서 예. 그 수익을 다시 민간 정원에 투자해서 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맞습니다. 투자했을 경우에 민간한테 어쨌든 재산 가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예. 네, 그런 것들이 그 계약서 안에 어떻게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해봤는데 적자가 났어요. 예를 들면. 예. 근데 수지 분석을 그때서야 하게 되면 계약은 민간 위탁 계약은 여기 지금 계약 기간 3년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중간에 수정을 못 해요. 계약 안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그럼 이 보존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계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판매하는 그 차나 음료나 이런 게 대한 단가 기준을 그 분석위에서 좀 사전에 이제 미리 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다 보면은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 음료수 가격에 대한 조정이 우선은 그 이제 시축하고도 좀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데 잘못하면 커피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 위탁을 처음 하게 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잘 검토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럴 경우는 이렇게를 꼼꼼하게 좀 더 검토하고 그
협약서 내용에 잘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고 나면 3년간 예, 가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계약사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저희 그 상임위에서 액션하우스 관련해서 많이 예, 논의도 예.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거 관련해서 이것 또한 이번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 협약서 안에 그 내용 안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 뭐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협약서 안에 내용 주신 거 보면 운영비에 사실 애매모호해요.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이걸 포함하냐?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이 지금 6조 3항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액션하우스에서도 그랬지만 위탁을 함으로써 이제 공공 서비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철원 의원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뭐 수익을 얻고 돈을 벌고 이 가게를 뭐 번창하고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중요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약서 내용에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위탁 업체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직영으로 그냥 계속 관리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별개로 화장실 별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애초에 휴게센터에- 차라리 그냥 예. 화장실이랑 그 안에 다 관리하고 우리 직영 인력을 빼고 화장실을 하고 다 같이 해버리면 어때요? 애초에 할 때? 그걸 굳이 지금 별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 같은 때가 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요. 그 지금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 화장실을 관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리 운영도 그 나중에 운영하는 업체한테 부담을 줘야.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 입구에 들어가는 그 화장실도 같이 그럼 다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냐는 걸 뭐 어려운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야. 현재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은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직영으로 하고 좀 있는 하는 거잖아요. 입장이고요. 네, 예, 이번 그러니까. 쉼터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은 직영으로 건물이 하고.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해서 거기 예.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죠. 거고 입구는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같은 예. 화장실이니까 이제 같이 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모두 관리를 하면 어떠냐 어려운 거냐 별개로 지금 하겠다는 지금 건데 그 바깥에 있는 화장실 그 기간제도 사실 환경 정비랑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주말에 같은 일시로 밀리면은 주변 환경 정비하고 화장실하고 또 그 좀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될 수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좀 책임을 갖고 그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권한을 주고 책임을 그러니까 주는 애초 것이 할 때 환경 정비를 하시는 분들 주변 환경 정비만 하시고 화장실은 화장실 그 관리하시는 분만 그 화장실을 두 곳을 전적으로 맡겨서 그렇게 하면 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네, 운영을 추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예, 예, 검토하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네네네. 손진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직영을 하는 건 왜 안 될까요? 공간도 작고 지금 어차피 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제분이 사실 왜안 되죠? 직영을 하게 되면은 자 그 바리스타라는 이 차를 만들고 제조하는 그 특수한 기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은 네.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더 엄청 많고요. 그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그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제 공휴일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최소 2명 정도가 또 그 채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예. 돼야 되고 거기에 보조원이 또 1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는 또 저희들이 인건비를 또 확보해서 직영을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 본다고 보면은 그 예산 투입비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한 명만 써도 된다는. 그것은 이제 명을 위탁자들이 쓰든. 예,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뭐 판매를 하든지 이제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왕도 역사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으로 그냥 점포를 별도로 띄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에서 수익 하고 사업으로. 있지 않나요?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마 이 공개 입찰에서 그 수익 허가로 해서 띄어서 이제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럼 공공성이 좀 훼손이 되고 저희들이 민간 정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 사업이 발생할 경우 환원에 대한 공공사업의 환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차이는 공공성을 갖고 민간 위탁을 주냐 직영으로 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주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올리신 예, 거예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중요하게 또 이 토지가 그 천주교 그 시튼 수녀의 땅에서 사용 승낙을 받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앞에 있는 화장실은요? 그 화장실은 거긴 시유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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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니까요. 제 말은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직영하는 화장실의 기간제 분이 근무일이 11개월이었나 10개월이었나 하여튼 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 예, 그 계약 기간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1개월이었나요? 11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은 1개월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이 민간 사업 기간에서 남은 그 빈 기간에는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수녀원에서 근데 운영 예, 주체가 이렇게 달라버리면 한쪽은 매일매일 관리가 되는데 한쪽은 한 달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고민해 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건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용 수익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쿠키를 얼마를 받던 케이크를 얼마를 받던 사실 커피 음료가 얼마 이건 사실 행정에서 뭐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공익적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예. 가격 면이라든지 서비스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가페 정원 휴게 음식점 쉼터 및 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 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익산시 서동 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동 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범위에 서동 농촌 테마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서동 농촌 테마공원을 포함한 서동 생태 관광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서동 생태 관광지 내 시설물의 위탁 관련 사항 및 운영 기준 등을 전부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서동생태관광지 이용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9조까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시간, 휴무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서동생태 관광지의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대관 허가, 시설 사용료, 대관료, 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의 반환 및 배상, 대관료의 감면, 시설의 사용 제한 및 대관 허가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관계 장부의 비치, 사용자의 준수 사항, 변상 책임, 보험가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남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5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녹색도시 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전 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0일 조례 제2235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 서동농촌 테마공원과 통합되면서 익산시 서동농촌 테마공원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개조의 본칙과 2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서동생태관광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서동생태관광지의 위탁과 편의시설, 운영시간, 휴무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테마공원 조례 별표에서 정한 5개 항목의 시설 사용료가 세미나실류이 모두 삭제된 바 전시실 및 직거래 장터 등 대여 사업의 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 운영시간에서 테마공원 시설물인 체험관의 운영시간이 누락된 바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제9조 휴무일에서 정기 휴무일로 설날 연휴, 추석 연휴로 과도하게 규정된 바 본 사업장이 관광지임을 감안해 설날, 추석으로 휴무일의 축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대관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 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 및 배상의 조 제목은 시설 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며 안 제18조에서 안 20조까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 책임,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서동농촌 테마공원 운영조례를 자동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동농촌 테마공원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4억 원을 들여 조성되었으며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서동생태 관광지 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근마면 신용료의 동일 공간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서동농촌 테마공원 내에 추진 중인 서동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리 후 효율화를 위해 24년 1월 서동 생태 관광지 관리 부서인 환경정책과로 일원화하고 사업장 명칭도 조례 개정을 통해 서동 생태 관광지로 통일하는 것으로 사업장 명칭을 통일하여 서동 생태 관광지를 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서동 농촌 테마공원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혼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편의시설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생태 동물 체험관의 경우 용어 사용이 폐지되는 서동 농촌 테마공원 시설로 본 조례안이 승인되면 명백히 서동 생태 관광지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다른 시설의 대관료,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별표에 생태동물 체험관의 이용료를 규정함이 타당하고 그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동 생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서동 생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 이제 여러 의원님 이제 몇 차례 지금 상의를 하고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여러 가지 용어 정의라든지 이제 조문이라든지 안에 내용들을 좀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거쳐서 사실 올라온 조례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 보고 내용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동물 그 생태 동물 체험관의 경우 이제 그 농촌 테마 공원에 있는 시설로 위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 생태 동물 체험관도 뭐 따로 별표에 따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이용료라든지 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별표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별표 1로 해가지고요. 네. 부침에다가 그 서동 생태 관광지 내 체험관 시설 사용료를 이게 첨부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수정 안 해주셨어?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정 안에 수정 안에 체험관 시설 사용료. 네. 그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이제 그 검토 보고 내용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별표 안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션하우스 있잖아요. 네. 액션하우스 그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수정 안에 별표에 체험관 그 1인당 8,000원 네, 입장료 그것도 별표에 수정해서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최재형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08번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조례는 익산시 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및 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에는 지원 내용 중 전자바우처 카드로 분기별 18,000원씩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분기별 24,000원씩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기존 목욕비의 미용까지 확대하고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쿠폰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에서 전자바우처 카드로 목욕업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서 미용업소까지 확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 지원금을 보면 분기별 18,000원, 연간 7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인 17개 타 지자체의 경우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은 96,000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익산시의 지원금이 연간 평균 24,000원 정도 적은 편입니다. 2023년 익산시 목욕업소 목욕비 현황을 보면 총 20개 목욕업소 중 8,000원 11개소, 7,000원 8개소, 6,000원 1개소로 평균 목욕비는 7,500원이며 절반 이상은 업소가 목욕비를 8,000원으로 받고 있어 분기에 목욕탕 3회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목욕업소뿐 아니라 미용업소까지 이용하게 됨으로써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 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8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8일 조례 제195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2024년부터 미용비 지원 사업의 확대와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으로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바우처 카드 분기별 금액을 18,000원에서 24,000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국 타 지자체 유사 사업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024년부터 이전의 종이 쿠폰에서 전자 바우처 카드를 전환하고 사용처를 목욕뿐만 아니라 이 미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본 바우처 사업 중 단가가 가장 낮은 목욕비의 경우 유리 평균 이용 금액이 7,500원으로 현재 월 6,000원은 유리 사용에도 부족한 수준으로 이용처가 이 미용까지 확대된 바 근본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시의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 11,641명, 2021년 11,735명, 2022년 11,837명, 2023년 11,867명을 지원하였으며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11,910명이 예상되며 지원급 상향이 반영되면 10이 약 3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인 목욕비 및 이 미용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2023년 5월 16일 완료하였으므로 상위 법령과 절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 시기가 조례 공판 날로부터 상향액이 적용받는 달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이 필요하며 현재 바우처 사용처가 목욕업소 20개소, 이미용업소 37개소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서의 감명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 미용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바우처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24,000원을 지급했는데 그게 분기별 지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분기 안에 못 쓰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죠? 1년 단위로? 전체 1년 단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려가지고 다 너무 네. 그러면 24,000원을 분기에 받고 만약에 2만 원만 쓰고 4,000원이 남았다면 계속 그 적립금액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다음 분기 또 24,000원이 합산돼서 28,000원 내에서 쓸 수 있고 네, 맞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잔액이 있다면 그거는 자동 소멸되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검토 보고에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이 적용 시기를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리 행정에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지금 1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2분기부터 지금 실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1분기만 기존대로 하고 2분기부터는 네네. 적용을 해서 네. 그럼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제 추경의 예산을 또 네. 확보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네네. 그러면 특별히 2분기부터 지급을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임의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10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0월 도에서 통보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통보 대상으로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3조 3항 3호에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와 제4호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나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0호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8월 14일 조례 제105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3호의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와 제4호의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하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대상의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부터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서 지정한 자 위를 추가하여 지정할 근거가 없어 위원회는 반드시 법령에서 열거한 대상에서만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법령의 불부합 부분은 삭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익산시에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국장님, 다만 아쉬운 건 자치법규 정비 통보 대상이 지금 온 게 제가 안을 보니까 작년 10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에 이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국장님 오셔서 이제 지금 계장님이 새로 이제 부서에 오셔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건데 추후에는 이런 누락되는 거나 시기를 놓쳐서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52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2024년 11월 1일에 광신 프로그레스 더 센트럴 어린이집, 익산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이며 2024년 12월 1일에 송악동 영무 예다음 3차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공립 광신 프로그레스 더 센트럴 어린이집, 국공립 익산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어린이집의 경우는 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국공립 송악동 영무 예다음 3차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나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2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위탁 동의 필요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 동의 타당성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은 18개소이며 본 동의안은 신축 중인 공동주택단지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의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어린이 수 감소로 폐업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좀 이제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3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3건 중에 총 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28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익산시가 출생 수는 감소가 되는데 그 280명에 대한 그 인원을 보면 기존의 구도심이나 그런데 이제 주택 지역에 있던 데로 이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정원을 지금 산출한 것은 저희 그 면적당 일단 최대 규모로 나올 수 있는 그 인원이고,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고 저기를 하다면 실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의 차이가 이제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의 그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제 출생률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이동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그 정원이라는 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 30년 이상 가까이 돼서 노후된 국공립이 한 4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급 조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일단 어린이 수 감소로 폐업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데요.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민간 어린이집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 학생 수 원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타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교육부로 이거를 이관할 때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같더라고요. 그때 간담회 때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이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조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국공립 위탁을 만약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으시게 되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폐원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수급 조절의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수는 감소하고 익산시 인구도 또한 같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젊은 층의 그 시민들과 그 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국공립이 지금 18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30년 넘은 국공립이 4개소가 돼서 이걸 폐원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미 말씀입니다. 30년 된 그 국공립은 인원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일단 유지 비용이 이제 건축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기능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인근에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국공립으로 그 근처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그 아이들이 이제 나누어서 각자 어린이집 수만 많고 아이들을 조금씩 그 보육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좀 그건 저희 과장님 말씀은 행정 편의적인 것 같고요. 30년이 넘었어도 그 4개소에도 충분히 아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30년이 넘었다고 유지 보수비를 어떻게 보면 주기 싫으니까
주기 싫다기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공립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딱 결정을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을 살짝 건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니, 검토 뭐 중에 우리 있다는 말씀. 행정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네, 네. 좀 전에 그 발언하신 대로 30년이 넘어서 그냥 무턱대고 폐원하겠다 새로 생기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네, 저희 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그 폐원 위기에 놓인 그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또 신설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조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이제 행정에도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 수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뭐 유보 통합이라든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절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제일 최근에 그 왕궁 있잖아요. 네네네. 왕궁은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확인했을 때는 뭐 이제 현원에 못 미쳐 있었긴 했는데 입주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50% 정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요? 49명 정원인데 20명 현원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늘진 않았네요. 작년 네네. 하반기에 네네. 그때 제가 보고 받았을 때에 비해서. 네. 이게 아파트 입주와 관련되다 보니까 입주율도 지금 뭐 초반에 입주했을 때 당초 애들이 다 이제 네, 거의 입학을 하고 네. 이후에는 크게 뭐 변동이 네, 그런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에 제가 뭐 5분 발언도 했지만 민간 어린이집 네. 폐원 위기에 놓인 이제 농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뭐 통폐합을 해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는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같이 좀 계속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51호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한센병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한센병 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이동검진 및 치료, 고동불편자 방문진료, 재활사업 등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까지 3년간 익산시 한센병 관리 업무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1호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위탁동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1년 단위 협약에 의해 운영 중인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을 2023년 7월 14일 제 2395호로 제정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제5조 및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동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는 그간 한국 한센복지협의와 협약에 의한 협조 체계를 통해 관내 한센 환자에 대한 이동 진료를 실시하여 왔으며 한센병 이동 진료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한센병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료는 한센병 의심 피부질환자, 무좀, 습진 및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 및 투약 등을 하고 한센인들에 대한 전문 치료로 개양치료, 교정용 구두 제공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지자체는 도내 유일한 전문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한센병 이동진료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 방식을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공개 모집으로 선정 예정이며 같은 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습니다. 익산시에서는 4개의 정착마을에 377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 정착마을 중 가장 많은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센인들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적용해 이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탁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전라북도 전체 한센병 이동 진료 추진은 여기 협회 전북지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민간 위탁으로 해서 3년간 한다는 거고. 네. 오늘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한센병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